안녕하세요. 3인 3사에게 세 번째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BOJ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 후에 온건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됐는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매니저님의 답변 만나볼게요. 엔화 약세 마무리 시사라고 해주셨는데 네. 또 이제 우리나라 수출 관련된 기업들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일본이 제로금리, 네. 그다음 YCC 정책을 통해서 이 수익률 곡선을 계속해서 좀 제한하고 있던 건데 그걸 이제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금리 인상이 나온 겁니다. 이 엔화 약세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바꿔 말하면 엔화 강세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엔화 강세로 가게 되면은 전 세계 돈은 이 엔화도 이제 사실 뭐 달러 못지않은 이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 돈은 또 엔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좀 어떤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는데 다만 업종별로 들어가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경쟁하는 그런 산업 내에서는 엔화가 강세일 때는 이제 그 일본의 수출주가 좀 불리하겠죠. 네. 대신에 일본의 수출주 경쟁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반사이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인 엔화로 좀 그 어떤 자금 이동이 나와서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업종별로는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예고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악재는 거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그 어떤 엔화 강세로 인해서 우리가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조선주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뭐 조선주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그 엔화 부채를 좀 그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올라올 수 있어서 선별적으로 좀 몇몇 섹터와 종목들은 올라올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약간 악세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이게 딱 단순히 뭐 호재냐 악재냐라는 걸 봤을 때 업종별로 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 흐름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다시 투심이 회복된 것 같은데요. 네.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도 있고 또 엔비디아에서 AI 로봇 관련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다시 주도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답변 열어볼게요. 네. 피규어 01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이 이야기가. 네. 이제 다시 주도주로 올라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보시는 분은 네. 유튜브에서 피규어 01을 딱 검색해 보시면은 사람과 대화하는 로봇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온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앞에 뭐가 있어라고 물어봤더니 뭐 사과도 있고 물통도 있고 이런 걸 보는 걸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뭐 좀 집어줘 했더니 집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휴머노이드가 나오면서 이 피규어에 투자했던 빅테크 기업들까지 같이 주목을 받았던 건데 오늘 엔비디아 GTC에서 또 지금 젠슨 황이 한 말이 모든 로봇은 또 이 AI를 통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세게 나오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주총이 내일 있는데 네. 내일 삼성전자 주총에서 이 AI 로봇 전문가가 또 사내이사로 이제 그 선임 안건이 올라와서 그게 승인 날 거고 다음 주에 또 국내를 대표하는 삼성의 로보틱스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회이사로 또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만큼 로봇 쪽 산업이 좀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최근에 사실 그 로봇 기업들 좀 보시면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게 없거든요. 네. 인제서만 올라서기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 AI 랠리를 또 이어받을 수 있는 부분이 로봇일 것이다. 어제 뭐 제가 이렌시스라든가 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오토메이션까지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급등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 쪽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는 새로운 종목들 계속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통 질문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이어서 종목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원통형 배터리 소재 관련주로 동국산업을 저희가 편입을 했고요. 2월 27일에 매수 후에 현재까지 32%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추가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 구간에서 더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도 제가 선별적으로 접근해라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4680 배터리 이게 구체화되면서 사실 전고체 배터리는 좀 멀었잖아요. 한 네. 3년, 4년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 4680 원통형 배터리는 지금 구체화된 생산 일정이 나온 것이고 지금 삼성 S대에도 늦어도 내년 초에 생산할 거다라는 건데 이 원통형 배터리 소재를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동국산업이다. 이번에 이제 1,100억 규모 투자까지 증설을 하게 되면서 이번 그 하반기부터 또 완공이 돼가지고요. 캐파 자체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실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로봇 같은 경우도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제 어떤 콜옵션 행사하고 있는 레인보드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도 지금 가는 것만 간다라는 거고요. 이번 주 엔비디아 GTC로 인해서 이 몇몇 반도체가 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옥석이 또 가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종목을 또 잘 고르시면 또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그 좀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 좀 보자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린 리소스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어제도 봤는데 네. 오늘도 또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또 약세 전환하긴 했는데 어떻게 네. 볼까요? 저는 지금 마이너스 5% 빠지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도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TSMC에서 3나노 들어가고 있는데 TSMC의 작년 이 12월 달에 매출을 보게 되면은 이미 3나노 쪽에서 15%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나노, 2나노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저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경우도 3나노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 있다고 하죠. 그런 만큼 3나노의 어떤 그 진입이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3나노, 2나노 들어갈 때 이 초고정밀 코팅 기술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기술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곳이 그린 리소스다. 이게 지금 이제 이번 주가 3개월 되기 때문에 보헤스 물량이 이제 한 6% 나올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보헤스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 물량 나오는 건 아닌데요. 요새 보통 그런 보헤스 물량 풀리는 시기를 앞두고 그 2, 3일 전부터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이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된 지 한 달 만에 또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매수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린 리소스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액침 냉각이라고 짧게 남겨주셨는데 또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가 올 하반기에 상용화를 내세웠습니다. 네. 이 액침내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GST 같은 경우는 진짜 바닥부터 말씀을 드려서 뭐 급등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AI가 그냥 데이터 분석에서 네. 이제 영상 분석, 영상부터 이제 이미지까지 다 분석하다 보니까는 이 멀티모델로 좀 고도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양의 전력 소모를 합니다. 이 전력 소모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이 데이터 센터 전력의 40%가 냉각을 하는 데 쓰인다고 하죠. 그만큼 이 어떤 그 냉각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건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공냉, 그러니까 공기로 냉각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액침 냉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성이 없는 액체를 넣어서 반도체 좀 잠가 놓고요. 이 어떤 그 열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직접 액침 냉각을 이야기하면서 네. 지금 어떤 그 이적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 엔비디아 GPU를 액침 냉각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주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액침 냉각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이 자회사 SKM 부부가 올 하반기부터 첫 상용화 시작되는 거고요. SK텔레콤에서 상용화를 시작합니다만은 SK텔레콤에서 이제 이런 그 효과가 나왔을 때 이제 이 델에 또 공급하기로 했죠. 그래서 델까지 공급했을 때는 아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 액침 냉각에 있어서 아마 또 선두로 올라설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액침 냉각과 관련된 또 확실한 기술을 갖고 있는 GST 같은 경우는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액침 냉각 관련주로 GST 저희가 높은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성이 엔즈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클린룸과 또 드라이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는데요. 포인트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클린룸 1등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의 클린룸을 공급하는데 클린룸 뭐 딱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TV 보시면 네. 반도체 공장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세척 다 하고 들어가죠, 공기로. 네.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클린룸에 들어가는 공기 정화 장치가 펜필터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그 펜필터 유닛의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룸 1등 기업이다라고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액침 냉각을 할 때요. 룸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 클린룸을 다시 만들어내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액침 냉각 기술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 센터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는 바꾸는 게 좀 힘든 거고
앞으로 이제 짓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 클린룸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기술 중요합니다만은 이 클린룸을 만드는 기업도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신성 ENG가 결국 이 액침 냉각에 있어서 좀 새로운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액침 냉각이 이제 막 시작되는 기술이라서 현재는 시장 규모가 1조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2040년까지는 시장 규모가 40조 이상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이제 방향성을 이제부터 우리 GPU가 들어가는 것은 액침 냉각을 써야 한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커지는 액침 냉각을 봤을 때 클린을 1등하고 있는 신성 ENG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성 ENG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 빠르게 한번 세워볼게요. 이런 내용도 한번 급등 나왔다가요. 지금 충분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2,600원, 손절가는 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으로는 신성 ENG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쉬면 바이오라고 해주셨는데 이번에 GTC 첫날 이후 세론이 나왔습니다. 네. 수급이 바이오로 옮겨가는 걸까요? 사실 뭐 반도체 바이오 말고도 네. 올라갈 게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가 약간 좀 쉬는 모습 나오다 보니까는 바이오 종목도 올라가고 있죠. 사실 제가 셀온하고 이제 물음표를 담아놨는데 셀온이라고 해봐야 잠깐 조정일 겁니다. 그 와중에 바이오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엔비디아 GTC는 셀온이 나올 수 없는 게 이 AI라는 기술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아침에 이제 GTC가 지나고 나서 시간 내에도 이제 좀 반응이 없다 보니까는 네. 좀 애매해진 건데요. 그리고 나서 뭐 로봇이라든가 뭐 디지털 트윈 뭐 많은 얘기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이 엔비디아의 어떤 AI 기술이 의료라든가 디지털 트윈 뭐 많은 것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 주에 또 올라갈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론보다는 어쨌든 이 세론성 약간 조정이 나올 때 바이오 간다는 이야기고요. 지난 2월 달에 헬스케어 쪽으로 1,300 들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 비상장 쪽에서 바이오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돈이 이제는 막 성공하고 있는 바이오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급도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일단 또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지금 중국 바이오 제재를 하고 있죠. 이 바이오 생산에 있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좀 제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반사이익이 또 우리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점에서 사실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라갈 이유들이 이 어떤 업황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좋아지는 바이오 업황에 있어서 또 어떤 임상 통과라든가 임상이 좀 이제 순조롭게 좀 잘 진행되는 기업도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은 A프로젠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포인트 네. 짚어볼까요? 제가 이제 점심에 보내드릴 때는 많이 안 올라갔던 건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는 좀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이 바이오 시밀러인데 유럽의 허세팀 시밀러 3상 승이 떨어졌습니다. 이 항체 의약품 개발 기업이고요. 이 항암제 허세틴이 이제 그 원래 본 약이고 헙세틴의 복제약을 바이오시밀러 이 AP063에 대한 3상 승이 나온 건데 유럽에서 전 세계 15개국 150여 개 병원에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2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 허투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헛세팅과 이 바이오시밀러인 AP063을 비교하는 그 실험인데 그게 진행되면서 3상에 완료가 된다면은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또 강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아마 또 바이오시밀러 선두로 좀 올라설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헛세팅 같은 경우가 이 전이성 위암까지 지금 이 어떤 그 적응을 좀 넓히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헛세틴의 바이오시밀러인 AP063 마찬가지로 이 위암까지 이 적응증을 넓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A프로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A프로젠 또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급등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한번 그 작년까지 빠졌다가요. 지금 급등이 나온 건데요. 길게 보시면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부분이 되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1,500원까지, 손절가는 980원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A프로젠까지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매니저님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또 E8 다 급등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반도체 계속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번 엔비디아 GTC를 통해서 또 급등할 종목들 또 있거든요. 딱 3개 분석해 드릴 거니까 오늘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방송을 4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